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각이라는 건 이제 하나는 고정시켜 놓을까 이거 짧네. 하나는 고정시켜 놓고 하나가 돈다는 얘기잖아, 그죠? 돌아가는 녀석을 동경. 그 다음에 기준이 되는 친구를 시청각 이라고 부르고요. 이때 이 각의 크기라고 불렸던 친구를 우리가 이제 각의 크기라고 안 하고 동경의 위치라고 부르는데, 이유는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었다 생각하면 더 편해요. 예를 들면 이 크기가 현재 지금 뭐 한 40도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사진을 이렇게 착 찍은 거예요. 얘가 동경이 뺑글뺑글 돌고 있었는데 여기서 착 찍힌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언제부터 돌기 시작했는지 우리가 몰라요.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얘가 언제부터 돌기 시작했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지금 40도긴 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제가 몇 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한 바퀴가 360도니까 몇 바퀴 돌았겠지 뭐, 그죠? 몇 바퀴 돌았겠지. 근데 현재 위치는 어디야? 40도 이렇게 쓰기로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친구는 0도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고 360도보다는 작아야 한다. 왜냐면 0도하고 360도가 겹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360도하고 0도가 같은 위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표시한다. 그 중에 누구 선택한 거예요? 0도를 선택한 거다. 그지? 이렇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방향성이 생겼다. 반시계로 돌면 양의 각이고요.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돌면 음의 각이다. 오케이? 요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일반각이라고 부르죠. 맞나요? 기억나 아시죠? 그다음 호도법은 정말 심플한데 사실은 이거죠. 야, 180도를 앞으로는 파이인데 단위는 라디안이야 으로 부를 거야 라는 얘기예요. 180도라는 거는 180 곱하기 1도인 거니까 1도는 180분의 파이로 기입한다.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생기는데 60도라는 거는 몇 배 한 거예요? 60배 한 거죠? 이 65가 뭐가 돼요? 3분의 파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이 좀 특수각들이 좀 있겠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좀 써보면 30도는 6분의 파이, 45도는 사실 좀 마지막에 할게요. 60도는 뭐예요? 3분의 파이, 90도는 2분의 파이, 45도는 이거의 절반이니까 4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이거 외우는 게 좀 잘 안 된다 처음에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배웠냐면 선생님은 네 입으로 얘기해야 돼. 내 입으로 얘기하면 영상이 담기니까 63 92 18 18로 외우면 된다. 알겠죠? 알겠죠? 요걸 시원하게 주면 된다. 18 18로 외우면 쉽게 외워진다. 30도 6 18. 그죠? 그러니까 6분의 8. 60도는 3분의 8. 90도는 2분의 8. 이거는 뭐라고요? 18 18로 외우면 된다. 그죠? 4분의 45도는 뭐예요? 너의 절반. 이렇게 외우면은 깔끔하게 외울 수 있겠다. 그죠? 물론 조금 하다 보면은 좀 이상한 것도 외워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파생되는 것들인데 이거의 3배인 135도 같은 경우에는 4분의 3파이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거 세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있겠어? 이거의 3배인 270도는 2분의 3파이 이런 것들을 좀 외울 필요가 있긴 한데 또 뭐도 있죠? 이거의 5배 뭐예요? 150도는 뭐예요? 6분의 5파이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외워질 거예요. 얘는 왜 중요하냐면 180 빼기 30도 그래서 중요한 거고 이거의 2배는 뭐예요? 120도죠? 3분의 2파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 친구의 2배기도 해서 이렇게 되는 거 이건 4배기도 하고 얘는 왜 중요해요? 180에서 60도를 뺀 거예요. ES 180도에서 빼는 거. 왜 180도에서 빼기 그렇게 중요한데 중에 180도 빼기 x 사인은 사인 x랑 같기 때문이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좀 중요한 각도들이기도 하다. 얘도 그럼 왜 중요하겠어요? 180에서 못 뺀 거야. 45도 뺀 거니까 중요하겠지. 이해했나요? 근데 얘를 때 왜 중요한가는 아마 그래프를 배우고 나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알죠? 이거 이해했어요? 이거 4가지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엄청 되죠.
엄청난 자주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모르면 안 돼. 왜냐면 특수각들도 기억나죠? 특수각들. 이제 우리 애가 사인 30도라고 안 해서 그래. 이렇게 얼마나 모르는 건 말이야. 그럼 이게 필터링이 두 번 붙여주면 힘들어. 6분의 파이 30도 사인 빗변분의 높이 이러고 있으면 문제를 못 풀겠죠. 문제 푸는데 보자마자 사인 6분의 파이가 여러분 머릿속에 사인 30도로 이미지화 되어 있어요. 그죠? 나중 가면은 6분의 파이가 자연스러워야 해. 30도보다. 잠깐 사인 30도가 뭐였지? 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1인데 이렇게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1인데 30도는 뭐였더라? 이렇게 돼야 정상 고익이야. 알겠죠? 나중에는 그 정도까지 되는 오바를 좀 못해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익숙해져야 되는 얘기죠. 그것도 뭐 기억나? 이제 이해했음? 근데 왜 그랬더라? 1라디안이 뭐였냐면 원에서요. 반지름이 R자리가 있어요. 그죠? 이때 호의 길이가 하필 R인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호의 길이가. 이때 이렇게 연결된 부채꼴을 만들어내면 이 중심각을 약속하는 거야. 얼마로? 1로 약속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단위 1로 했는데 단위는 뭐예요? 라디안인데 라디안 하나 중요한 거 아니라 그랬어. 그죠? 이해했어? 근데 이렇게 두면은 장점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왜 장점이냐? 그럼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이게 두 개 붙으면 아이고 너무 가까이 걸렸다. 이게 두 개 붙으면 얘도 1일 거 아니에요. 이게 R이면 그죠? 그럼 이 중심각이 몇이 돼요? 2가 되죠. 근데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2R이지 2R. 그지? 그러면은 호의 길이가 2R이면 중심각이 2네. 맞아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뭐가 익숙해? 여기 원래 중심이 아니어졌구나. 자, 반원에 있는 친구잖아요. 반원에서는 뭐예요? 2파이R에서 얼마입니까? 파이R이지? 그럼 2R일 때 2, 1R일 때 1이니까 파이R이면은 중심각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파이였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가 몇 도인지 알아요. 180도만 아는 거지. 그래서 파이가 180도입니다.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ES? 이런 얘기까지 연결되는 거라서 약속을 한 거야. 약속을 한 거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 안 돼. 알겠지? 이 약속이 굉장히 써먹을 때가 많은 약속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다가 막혔던 것도 좀 볼게요. 필수예제 레슨지나. 자, 지금 좀 해봅시다. 필수에서 2번 2번. 필수에서만 하는 거 같아요. 아니요, 확인체부터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할 사람들은 필수예제만 풀어도 뭐죠? 필수 3번 다시 3번, 322번 322번, 5 5번. 헤이, 3번 밑에 있는 문제들 풀어. 몇 번이에요? 326번 아래. 헤이, 숙제 했어? 필수 뒤에는 못했어? 필수도 해고? 필수도 재밌네. 필수 괜찮았어? 응. 마무리 괜찮았어요? 하민이는? 필수 괜찮았어? 해보자. 질문이 일반적에서 나왔군요 지금. 자, 세타가 몇 사분면각이래요? 이거 해줬던 것 같은데? 근데 해 또. 세타가 1사분면각이잖아. 그지? 네.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내가 발견 당시 뭐라고요? 내가 이 세타라는 친구를 발견했을 때 얘가 1사분면에 있었어. 누가요? 동경이요. 이 얘기가 하나 지금. 세타라는 각은 현재 몇 바퀴 돌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몇 바퀴 도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세타라는 친구가 각도를 내가 발견했을 때 이러고 있었어. 라는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지. 얘가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잖아. 그죠? 몇 바퀴 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형도보다는 위치가 컸어요. 1사분면에 있었으니까. 그 다음 뭐예요? 몇 바퀴 돌았는지는 모르겠으나 90도보다는 작았어. 그래야 동경이 이게 1사분면에 있는 거잖아요. 요 뒤인 친구가 뭐예요? 동경의
위치니까. 그죠? 동경의 위치가 0도하고 90도 사이에 있었어. 라는 얘기예요. 그죠? 맞나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세타가 아니고 누구야? 3분의 세타. 그 세타를 3으로 나와놔요. 그러니까 120도 곱하기 정수 더하기 0도. 0도는 그냥 줄게요. 120도 곱하기 정수 더하기 30도가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3분의 세타가 지금 어느 사분면에 있을 수 있냐 이거잖아. 그죠? 근데 n이 뭐예요? 그러니까 n이 몇 바퀴냐에 따라서 지금 3분의 세타가 몇 사분면인지가 바뀌는 거야. 몇 바퀴냐에 따라서. 그죠? 이해했어? 우리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정수니까 아무거나 넣어보는 거지 뭐. n에 뭐 넣어요? 0수 넣는 거요. 그러니까 한 바퀴가 아니었던 거지. 그러면은 얘 뭐 돼요? 0도보다는 크고요. 30도보다 작죠? 이거 몇 사분면이에요? 몇 사분면이에요 이거? 1사분면. n에 1 넣어요. 1 넣으면 120도보다 크고요. 누구보단 작아요? 150도보다 작죠? 몇 사분면이에요 이거? 2사분면. 180보다 작으니까. 맞아요? n에 뭐 넣어요? 2를 넣어요? 그럼 몇 도 돼요 이거? 240도. 얘는요? 270도야. 얘들아 270도는 얘야. 얘가 270도야. 90도 생기니까. 그죠? 그럼 얘보다 작으니까 몇 사분면이야 이거? 3, 4분면. 이제 뭐 넣어요 또? 3 넣어요? 그랬더니 이게 360도 370도잖아. 390도. 근데 390도는 60도 더하기 30도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얘들아, 동경의 위치는 바퀴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360도는 의미가 없는 거야, 지금. 그럼 다시 뭐로 돌아온 거야? 얘로 돌아왔네? 그게 뭐란 얘기요? 사이클 도네. 몇 개씩 돌아가요? 3개씩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아, 그러면 이제 뒤에는 볼 필요가 없어요. 반복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1사분면과 2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날 수 있다. 325 안 해도 될 것 같아. 하지 마요. 이거 같은 문제야? 네. 괜찮아요, 그러면? 할 수 있겠죠? 일일이 넣 그러면은 느낌새가 살짝 와. 제2로 나눈 거지. 네. 사이클이 몇 개일 것 같아? 몇개 돌아? 얘 몇로 나눴어요 지금? 그러니까 120도가 돌죠. 3로 나누니까 120 곱하기 n이잖아. 그러니까 사이클이 몇 개 도는 거야? 3개가 더 확률이 높죠. 쟤는 몇 개가 더 확률이 높아요? 2개가 더 확률이 높죠. 2로 나누니까 360도를 2로 나누니까 180 곱하기 n일 거 아니야. 그럼 180, 360, 180, 360, 180, 360 이렇게 될 거 아니야. n이 바뀔 때마다. 그러니까 두 개의 확률이 높아요. 실제로 해보면 답 저거 2개 나오지 않아? 해보면 해보신 분들 아마 그런 확률이 높겠죠.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야. 꼭 그런 건 아니야. 해봐야 알아. 또 찍지 마라. 또 선생님이 3으로 나누면 3개 됐어. 그거 하지 마세요. 알 수 없어. 해봐야 돼. 자, 넘어가요. 그래, 이것도 어렵지. 근데 이거 하려면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지수 부등식, 로그 부등식 이쪽도 마찬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로그의 성질이나 로그 방정식들의 성질들, 그래프의 성질들 이거 안 외우고 와가지고 어려우면 그냥 그거 외우면 풀려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동경의 위치 관계를 외워야 돼. 예를 들면 두 동경이 일치해요. 그럼 두 동경을 빼면 두 각을 빼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360도에 배수가 나온다. 자, 서로 180도 반대쪽에 있는 거, 그죠? 완전 반대쪽에 있는 동경. 그럼 뭐예요? 둘이 빼면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 이런 것들을 외우지 않으면 문제 풀 때 막힌다. 알겠음? 일단 이쪽 파트는 전부 다 암기, 이건 수학은 다 마찬가지인데 얘들아 여러분들이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 암기
암기를 기반으로 한 이해 과목이야. 그러니까 암기가 기본이야. 사실 모든 학생이 마찬가지지만 축구나 같은 예체능도요. 일단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될 것들이 있죠. 맞아요? 축구 룰을 모르면 골대 옆에 붙어 있을 거 아니야. 축구 선수가.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옵사이드에 계속 걸리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어떤 거는 많고 어떤 거는 적고 이런 차이인 거지. 그죠? 근데 수학은 암기가 꽤 많은 과목이에요. 사실 암기가 없는 과목은 거의 없지만 수학 공부 과목에서는 공부 과목에서 암기 없는 거 뭐 있어?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있어?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예체능이죠. 암기 안 해도 되는 거, 뭐 축구, 미술, 음악. 근데 음악조차도 암기가 좀 필요하지 않나? 개 이름 나 못 외워요. 그냥 개 이름 개 이름을 외워요.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외우는데 개 이름을 못 읽어요. 악보를 못 보거든요. 왜 앞에 있잖아 사분음표나 이런 거 있잖아. 그거 뭐 달려 있으면 못 봐요. 뭐 이름에 달려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난 몰라. 뭔지 알지? 이거 나만 모르는 거 아니잖아 이거. 이게 뭐 달려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른다니까 나 이거. 막 악보에 위에 이게 붙어 있어요. 뭐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의미 있는 거지 이거. 그렇지? 근데 모른다니까. 왜 몰라요? 안 해서 모르지 뭐. 그지? 그러니까 크레센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디크레센도 이런 것도 외워야 되는 거잖아. 음악조차도. 그러니까 외워. 겁나 되게만 했는데 외워요. 수학은 어느 정도는 암기가 필요하다. 자, 그렇다면 동경이 일치한답니다. 자, 얘들아 그러면은 이 생각이야 나는. 그래. 나도 암기 겁나 싫어해.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림으로 외우라 했잖아. 그게 더 오래 남는다니까. 그 집합들도 똑같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림으로 외워야 덜 까먹어. 자, 세타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세타가 있는 거야 이렇게. 얘가 세타예요. 이 전체가 세타야.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너까지 하는 게 세타야. 이해했죠? 그리고 5세타가 있는 거야. 근데 하필 얘가 여기 섰네. 그러니까 세타가요 막 돌다가 쓱 섰어. 그 다음에 이거 5배 하래요. 5배 했는데 더 돌았겠지. 또 삐르르르 돈 다음에 딱 여기 선 거야. 이해돼요? 그 두 개가 일치해버린 거야. 세타와 5세타가 동경이 각이 같다 동경의 위치가 일치를 해버린 거야.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동경이 일치를 해버린 거지. 괜찮아요? 좋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누가 더 커? 당연히 얘가 더 크겠지. 몇 배를 한 거니까. 그럼 이 친구에서 얘를 뺀 건데 동경의 위치 봐봐요. 5세타가 얘도 몇 바퀴 돌았겠지. 맞아요? 몇 바퀴 정수라고 쓸게 그냥. 몇 바퀴를 돌았는데요. 여기서 이거 각도를 알파라고 할게요. 알파만큼의 동경의 위치를 갖고 있는 거야. 세타도요. 몇 바퀴를 돌았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얘가 얘보다 커요. 얘가 더 크겠지, 더 많이 돌았겠지, 5배 했으니까, 그죠? 근데 뭐는 같은 거야. 동경의 위치가 같은 거야. 그래서 둘을 뭐 할 거다는 거야? 뭐 할 것 같아요? 빼겠죠. 4세타는 왜냐면 알파를 모르니까 죽이려고 뺐어. 그럼 남은 건 이제 뭐예요? 360도 곱하기 정수만 남는 거죠. 그래서 세타는요 90도 곱하기 뭐가 되는 거예요? 정수래요. 맞아요? 그런데 세타의 범주를 준 거야. 문제에서 뭐래요? 뭐보다 크고? 0도보다 크고 그다음 360도보다 작다는 거예요. 90의 배수인데 그럼 일단은 정수에 넣을 수 있는 건 뭐부터 가능해요? 뭐부터 가능해요? 90 1 그러니까 90 다음 2 180 다음 270 270이 가능하죠? 4를 넣으면 얼마에? 360 이랑 같아 버리니까 안 되네. 그럼 몇 개밖에 안 돼? 3개밖에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음? 여기서 이 짓을 외우라고 물어보면은 동경의 위치가 같다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 왜 빼요? 그러면은 세타의 각을 특정 지어야 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는 이 알파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럼 없으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야? 죽여버리는 거죠.
빼버려. 자,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자, 동경의 일직선이 위에 있고요. 이번에 또 그 이 그림 좀 재탕 좀 할게요. 자, 여기에 세타가 있는 거야. 이 친구가 나타내는 360도 곱하기 어쩌고가 이 알파라고 할게요. 그러면. 360도 곱하기 정수. 정수로 이제 안 할게. 이제 알아서 듣는 것 같으니까. m 더하기 알파가 세타인 거야. 이해돼요? 난 7세타가 있었겠지 뭐. 이거 7배 했대요. 실제 7배 하지 말고 뭔지 모르겠지만 더 돌았겠지 뭐.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가 정반대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세타면 7세타래요. 이해했어요? 맞아? 안돼.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이 친구의 각은 이만큼이잖아. 맞아요? 동경의 위치가 그게 알파에다가 얼마 더 더한 거야. 그래, 얘는 알파에다가 180도를 더한 상태인 거야. 이해했어요? 그 둘을 어떻게, 얘에서 얘를 어떻게 할 거야? 밑에서 위를 빼겠죠. 그러면 6세타는 되겠죠. 빼버리면 360도 곱하기 n 빼기 l이라 하지 마. 근데 이거는 추상적인 개념인 거니까 뭐예요? 그냥 정수. 맞아요? 정수 뺐으니까 뭐예요? 정수겠지 뭐. 얘 대표 뭐만 남아요? 180도만 남는 거야. 그럼 여기다 뭘 나눠? 6을 나눠? 그럼 얼마예요? 60도 곱하기 정수. 더하기 얼마? 30도가 되겠죠. 그럼 이 정수에다가 이제 또 뭐 할 거예요? 0 넣고 1 넣고 안돼 2 넣고 3 넣고 4 넣어가지고 세타에 가서 특정 짓는다.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뭐 무한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하겠어요? 범위를 주겠지. 뭐보다 크대요? 뭐보다 크대요? 그 숫자를 적당한 걸 넣어가지고 얘보다 커야 되지. 1은 안 되겠네. 뭐부터 가능해? 2. 그럼 얼마예요? 120 더하기 30이니까 150이지. 근데 여기다가 60을 한 번 더 넣으면 넘어가 버리지. 그래 얘밖에 없죠. 그림을 그리는 게 도움이 되겠지. 봐봐. 27번과 28번은 Y축의 대칭이라는 것과 X축의 대칭이라는 것에 대해서 앞을 찾아보고 그 그림을 베껴 와가지고 푸는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럼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또 갖고 와. 개인적으로. 아시겠나? 이건 내가 도와주는 거는 그냥 그림 그려주고 그냥 풀이밖에 안 돼. 이거 이 정도 수준은 여러분이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이거는 못하는 게 아니라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은 보여줬으니까. 자, 그럼 우리는 새로운 단원으로 가봤다. 진짜 질문 없는 거지? 호흡 왜? 사실 뭐가 별로 없긴 한데. 여기 저번 시간에 하긴 했는데 짤막하게 했잖아요. 호의 길이가 R세타인 거. 여기서 중요한 건 세타가 뭐야? 라디안이야. 세타 라디안이야. 부채꼴의 넓이가 2분의 1 R제곱 세타라는 거. 여기서 L 대신에 R세타 넣은 거예요. 그냥 여기 이렇게 표시해놔요. 얘를 여기에다 넣은 거야. 알겠죠? L 대신에 R세타를 그냥 넣은 것 뿐이야. 알겠죠? 별거 아니야. 여기 중요한 건 세타가 모이는 게 중요하다고. 라디안인 게 중요한 거야. 60도를 3분의 파이, 30도를 6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쓴 거야. 수학자들은 변태들이 많아가지고 이거 아마 이거 결정하고 되게 좋아했을 거예요. 와, 씨, 개쉬우졌다. 야, 이제 360도는 준비가 안 된다, 씨. 이렇게 있죠. 그 사이클로이드 보선 처음에 그 발견하신 분 성함을 까먹었는데 그 아저씨가 그 방구석에서 한 달을 안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사이클로이드 곡선이 이뻐가지고 그거 계속 그려가지고 변태가 맞아요, 그 사람은. 진짜로 실제 일화에 너무 이뻐서 한 달인가를 그거 방구석에 박혀가지고 계속 그거만 그렸대요.
자 갑시다. 상하함수를 새롭게 정의할 거야. 우리가 이 삼각비라는 거를 배웠어요. 삼각비를 어떻게 배웠냐면 일단 1단계 직각삼각형을 두고요. 이 각을 x라고 뒀을 때 90도와 x가 깔려있는 이 친구를 밑변으로 세팅하고 높이를 얘로 세팅하고 이 친구는 빗변입니다 라고 약속을 한 뒤 sin x 이거는 얘를 기준으로 사인을 설정했어 라는 뜻인 거죠. 그죠? 그때는 빗변분의 뭐예요? 높이. 그래서 얘가 AB시면 AB분의 AC로 약속을 하고 코사인 X를 빗변분의 밑변이라고 약속을 하고 AB분의 뭐겠어요? BC겠지. 탄젠트 X를 밑변분의 뭐예요? 높이라고 약속을 하고 BC분의 AC라고 한다. 괜찮아요? 이렇게 했던 게 중학교 3학년에서 첫 번째 소개할 때 알려주었고 그 다음 나온 그림이 뭐냐면 4분원에다가 그때 이 좌표 폼에 나타내져 있는 건데 그런 얘기는 쏙 빼놓고 갑자기 그림을 쓱 그려놓죠? 이 동경이라는 얘기도 쏙 빼놓고 그죠? 쏙 빼놓고 그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을 그려놓고 너가 X고 너가 코사인이고 너가 사인이고 그리고 여기다가 슥 그어놓고 너가 탄젠트예요. 애들이 물어보겠죠. 왜요? 그럼 뭐라 그래요? 왜요? 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죠? 왜냐면은 이거 하나 설명하려면은 설명이 길어지거든. 나 원인부터 설명해야 되잖아. 그지? 근데 선생님은 그렇게 설명한다고. 자, 가요. 이것도 조금 확장할게요. 얘를 동경이라고 부르는 거 이게 익숙해져라. 얘는 뭐겠어요, 그러면? 추선이겠지. 그럼 동경하고 얘는 반지름이 일자리 원이에요. 뭐라고요? 반지름이 일자리 원이에요. 그럼 얘가 x, 여러분 이건 알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인 원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 중에 4분원만 나타낸 거고 이 동경과 원이 교점이 생길 수 있죠. 맞아요? 이 교점이 생길 텐데 이 교점의 x좌표를 코사인 x로 y좌표를 사인 x로 그럼 탄젠트는 뭐예요? 동경의 기울기를 탄젠트 x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요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졌을 때 이 점의 x좌표가 코사인이죠. 이 점의 y좌표가 뭐예요? 사인이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랑 일치하고요. 그럼 얘가 왜 탄젠트예요? 얘 기울기 할 거잖아. x변화랑 분의 y변화랑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 길이가 얼마야? 1이죠? 그럼 이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기울기가 되겠지. 1분의 너니까. 그죠? 그럼 너가 기울기 역할을 해야 되는 거니까 누구예요? 탄젠트. 이해했음? 이게 중학교 3학년까지 이렇게 배운다. 이해했나요? 근데 여기 문제가 많아요. 왜? 왜 원이 4분원까지밖에 없어? 그래서 더 돌아가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다? 더 확장하기로 했다. 그지? 자, 지금부터 확장하겠습니다. 용어를 싹 갈아 엎어줄게. 이것도 나중에 이해시켜 줄 거야. 나는 이렇게 안 가르쳐. 정의를 따로 한다. 알겠죠? 이건 나중에 이거 증명시켜 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잘 봐. 반지름이 1인 원이 있어요. 반지름 몇 자리라고? 1자리 원이에요. 얘를 x제곱 중심이 원점이니까 y제곱은 1을 쓸 수 있죠. 얘를 단위 원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단위 원. 이해했나요? 그때 원점을 시점으로 하는 x축의 양의 방향을 10초선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풀다 보면 이런 표 많이 나오죠. x축의 양의 방향과 직선 이루는 각. 그때 x축의 양의 방향이 누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시주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점을 중심으로 뺑글뺑글 도는 각도가 하나 있어요. 그죠? 반지선이 하나 있는데 그 친구를 우리 뭐라고 부른다? 동경이라고 약속한다. 이 동경은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시계만 오는 게 아니지. 어떻게 돌 수도 있어. 거꾸로 돌 수도 있어. 맞아요? 일로 돌면 양수, 일로 돌면 뭐? 음수인 거야. 그때 자, 이 동경이 움직인 각도 있죠? 그 각을 세타라고 할게요. 여기서 선생님이 세타라고 썼지만 얘들아 세타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동경의 위치인 꼴인 거예요. 일반각이에요 지금. 이해했죠? 지금 내가 이렇게 편의상 세타로 썼지만 얘가 지금 빼글빼글 돌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죠? 얘가 일반각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때 이 동경과 원이 만나는 점 있죠? 이 점에 x좌표를 코사인 세타, y좌표를 사인 세타라고 약속한다. 괜찮아요? 그리고 동경의 기울기를 뭐라고요? 동경의 기울기를 탄젠트 세타라고 약속한다. 오케이? 다 약속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이 아까 전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친구 있잖아. 이거 설명해 볼게. 이 반지름 길이가 얼마입니까? 1이죠. 맞나요? 네. 그러면 1분의 반지름분의 여기 x좌표가 있겠죠? 여기 x좌표를 x라고 할게요. x좌표를 뭐라고 부를 거다? 코사인 세타라고 적겠다고 내가 약속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x는 뭐예요? 코사인 세타겠지. 다음에 1분의 반지름분의 y좌표가 있었겠죠 여기. y좌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y좌표를 우리 뭐라고 약속하겠다는 얘기예요. 요 식대로 하면 사인 세타라고 약속하겠다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그럼 y가 뭐예요? 사인 세타지. 이해했나요? 그러면 x분의 y는 왜 탄젠트예요? 기울기는 여기 1,0이죠? 얘에서 f 뺀 거분이 얘에서 f 뺀 거 아니야? 맞아요? 얘에서 f 뺀 거분이 얘에서 f 뺀 게 기울기잖아. 그럼 그게 뭐예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야? 근데 방금 얘기했잖아. 얘가 뭐라고? 그게 x분의 y가 뭐겠어요? 탄젠트겠죠. 이해돼요? 그럼 지금 이 약속대로 진행을 하면 저기 나와 있는 것들이 모두 성립한다. 그럼 저희는 왜 R로 썼어요? 반지름을 1로 안 둔 거지 뭐 그냥. 괜찮나요? 그럼 여기서 확장해 볼게. 그럼 반지름이 꼭 1일 때만 됩니까? 아니, 할 수 있는데 모양이 살짝 바뀌어. 아우 그림 저렇게. 반지름이 R자리예요. 여기가 반지름이 1자리 원이 있었다 생각해보자. 이해했어요? 자, 동경이 이렇게 지나간다. 괜찮나요? 이걸 세타라고 할게요. 일반각이지만 그냥 세타라고 할게요. 그냥 편의상. 그럼 요 만나는 점 있죠? 요 점을 선생님이 뭐라고 약속한 거야 지금?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고 약속을 한 거야. 동경과 만나는 저 원이랑 반지름 1자리 맞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선생님? 이 친구의 좌표는 얘들아 이게 지금 둘이 무슨 관계일 것 같아? 닮은 몇 배 닮은? 얘는 반지름이 1이고요. 얘는 반지름이 얼마예요? R이니까 몇 배 한 거야? R 배 했겠지? 그럼 당연히 X좌표도 몇 배? Y좌표도 R배니까 너 점의 좌표가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이해했어? 자 이제 집중해. R 코사인 세타 현재 무슨 좌표야? X좌표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야. 이해했어요? 반지름이 R일 때는 알겠죠? 반지름이 R일 때는 얘가 R배 확장해서 좌표가 R배 된 거야. 그죠? 근데 너가 무슨 좌표라고? 네가 X좌표, 네가 무슨 좌표? Y좌표니까 R분의 X가 코사인, R분의 Y가 사인이 자연스럽게 된다. 알겠죠? 이해했나요? 그 얘기예요. 그럼 저기 내용은 다 이해가 되지? 그럼 이거만 외워. 됐죠?
반지름 일자리 원하고 동경이 만나는 점에 x좌표 y좌표를 코사인 사인이라고 약속한다. 그리고 그 동경의 기울기 뭐라고 한다? 탄젠트 세타라고 약속을 할 거야 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모든 개념에 적용 가능. 반지름이 r이 돼버리면 좌표를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로 해야 돼가지고 이따 그래프 그릴 때 불편해요. 그래서 그래요. 혜미 이해? 이거 사실 이해가 아니죠? 받아들이는 거지. 받아들이는 거지. 여기 이해했다고 하면 안 되죠. 그냥 받아들인 거지. 다 약속이잖아요. 이거. 요걸 이해했으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웠던 것들을 싹 다 정리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이거 뭐야? 이거 안 배웠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배우는 거잖아. 넓이가 어떻게 돼요? 2분의 1 b 곱하기 a 곱하기 사인 스타 아니에요? 이 사인 스타가 뭐야? 이거잖아. 이거 쓴 거잖아. 이해돼요? 이 공이 설마 이게 이건지도 몰랐던 건 아니죠? 알았어야 돼. 알겠죠? 이거는 그때 배웠어야 돼. 중3 거야. 근데 이것도 지금 어떻게 바라보겠다는 얘기야? 선생님, 반지름 몇 배 됐어요? 몇 배 됐어요? R배 됐으니까 이거 원래 원이었겠죠? 원이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동경과 원이 만나는 점의 x좌표가 뭐예요?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가 y좌표겠지. 그러니까 이 길이가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가 되는 게 당연하죠. 괜찮아요? 이 방식으로 받아들여도 아무런 문제 없이 여태까지 여러분이 배웠던 거를 써도 된다. 이해했나요? 오히려 확장성이 있죠. 왜? 얘는 길이로만 주잖아요. 길이로만 주잖아. 그럼 어디밖에 못 써? 4분 원에서밖에 못 써. 양수인데 못 써. 그러니까 1사분면에서밖에 못 써. 그죠? 근데 얘가 코사인과 사인이 넘어가 버리면 좌표라는 얘기잖아. 얘들아, 좌표가 넘어가면 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음수가 될 수도 있겠네. 그럼 사인과 코사인 값이 양수만 있는 건 아니란 얘기죠, 지금. 좌표로 받아들이면 사인이 양수였다가 음수였다가 다시 양수였다가 음수였다가가 이해가 돼요. 왜? 사인은 무슨 좌표니까? 사인은 무슨 좌표니까? y좌표니까 양수였다가 음수였다가 양수였다가 음수였다. 이해돼요? 코사인은 뭐예요? x좌표지. 그러면 양수였다가 음수였다가 양수였다가 음수였다가 이해돼요? y축을 넘어가면 음수였다가 y축에서 넘으면 양수였다가 맞아요? 이렇게 보겠죠? 그죠? 그 컨셉을 이해하는데 좌표 컨셉을 갖고 오는 게 가장 좋아. 알겠죠? 이해했나? 이거 여기 적어놓으셔야 될 텐데 책에는 이렇게 요거부터 설명하지 않아. 적어놓으세요. 적어 선생님아. 반지름 일자리 없어 거기. 반지름 일자리 없다고. 책에는 반지름 일자리 원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좌표로 설명할 때 x, y를 다 쓰잖아. 그죠? 반지름 일자리로 하면은 좌표 자체를 그냥 사인과 코사인으로 표현할 수 있다니까. 하나 걸러올 거냐, 직관적으로 바로 갈 거냐의 차이야. 엄청난 차이라고. 생각을 내가 정리한 처음에 사인, 코사인을 받아들일 때 x, y 거쳐서 사인을 받아들일 거냐, 그냥 보자마자 사인인 걸 알 거냐, 이건 다른 거야. 인지할 때 속도가 다르다고. 여러분들 이게 바로 보인다니까.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반지 일자리 원이에요. 이게 뭐 75도래요.
여기가 보자마자 2 코사인 75도, 2 사인 75도가 바로 나오잖아. 근데 만약에 저거를 거쳐서 오면 너의 좌표를 xy라고 둔 건데 x가 뭐예요? 반지름 곱하기 코사인 75도 이렇게 하나 거쳐서 오는 인지를 하는 거랑 그냥 보자마자 너가 2 코사인 75도인 걸 아는 거랑은 다르다니까. 난 이게 싫어요. 거쳐오는 게. 그냥 보자마자 빡 알아야 돼. 알겠죠? 보자마자 딱 알아야지. 하나를 거쳐오지 말자고. 바로 좌표를 사인 코사인으로 쓸 수 있어야 돼. 이해하시? 좋아요.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지. 문제를 살짝 보여줄까요, 그러면? 봐봐.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볼게. 잘 봐. 아우 그림 더럽게 보인다. 심각한 질문인데. 근처에 미술학원 잘하는 데 있니? 요점의 좌표가 이거예요. 상황이 됐어? 그래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걸 세타라고 넣었을 때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탄젠 세타를 구해줘. 이해했어? 자, 해보자. 어떻게 할래요? 뭐부터 먼저 구해야 돼? 이거 하려면? 반지름부터 구해야겠죠. 왜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거야? 머릿속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너가 반지름 코사인 세타고 너가 반지름 사인 세타였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우리는 이 반지름만 구하면 너네들을 구할 수 있겠네. 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반지름은 여기가 지금 이 길이가 지금 마이너스 4로 돼 있지만 길이는 얼마예요? 길이는 얼마죠? 그럼 얘 얼마예요? 3대 4대? 5겠죠. 그럼 R이 얼마였다? 5였다. 그럼 너는 바로 나오지. 마이너스 5분의 4. 마이너스 5분의 3이겠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기울기지. 기울기는 얘 0,0이니까 얘분의 얘 버전 얼마예요? 4분의 3이 탄젠트였습니다. 괜찮아? 이해했어? 좋아요. 그럼 이걸 하고 나면 좌표가 사인 코사인이잖아. 맞아요? 그리고 현재 이 세타는 현재 우리가 일반적이긴 하지만 뭐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냐면 동경의 위치로 받아들이고 있지. 그럼 동경의 위치에 따라서 1, 4분면각, 2, 4분면각, 3, 4분면각, 4, 3분면각이 있죠. 맞아? 그럼 동경의 위치에 따라서 사인 코사인 뭐가 결정될 것 같아? 부호가 결정되겠네. 이해했어요? 괜찮아? 연결돼? 스무스하게 연결돼? 다시 각도라는 건 동경의 위치에 따라서 1, 4분면각, 2, 4분면각, 3, 4분면각, 4, 3분면각이 있어. 그렇지? 근데 지금 현재 코사인과 사인이 원과 만나는 점에 x좌표, y좌표란 말이야. 동경이. 맞아요? 그러면 동경의 위치에 따라서 사분면이 결정되다 보니까 사인과 코사인의 부호가 동경의 위치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네요. 맞아요? 맞아? 그러면 여기서 파악되는 개념이에요. 쭉 오면 세타의 위치가 1, 4분면일 수 있잖아. 동경의 위치가. 맞아요? 맞나요? 1, 4분면이면은 코사인 사인 세타가 x좌표 y좌표죠. 그럼 뭐겠어 이게? 뿔뿔이겠지. 그리고 세타의 위치가 2, 4분면일 수 있죠. 맞아요? 그럼 코사인은 뭐예요? 마이너스. 사인은 양수. 코사인 위치가 3, 4분면이면 둘 다 음수겠지. 맞나요?
세타의 위치가 사삼면이면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겠어? 맞나요? 요렇게 결정이 된다는 거야. 맞아요? 그래요. 세타의 위치에 따라서 사분면이 결정되고 그럼 코사인과 사인의 부호가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네요. 괜찮아요? 그러면 탄젠트는 바로 해볼게. 얘들아, 직선이요, 동경이요, 직선이 1사분면, 3사분면에 있어야만 기울기가 양수인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1사분면이니까 기울기 양수분수 플러스 3사분면 양분수. 맞아요? 2사분면과 4사분면은 분수였겠죠. 얘는 기울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울기니까. 자, 그래놓고 생각을 해봤더니 잘 봐봐. 1사분면은 다 뭐야? 플러스 이게 올. 오케이. 여기는 다 양수야. 2, 3면 누구만 플러스야? 사인만 양수야. 3, 4분면은 누구만 양수야? 탄젠트만 양수예요. 4, 3면 누구만 양수야? 코사인만 양수죠. 그럼 우리는 그들의 뭘 어떻게 외울 거냐면 얼싸탄코. 근데 얼싸탄이잖아. 얼싸. 내가 만든 건 아니겠죠. 얼싸안코로 외우는 거 뭐라고요? 1, 3면 다 플러스. 2, 3면 누구만? 사인만 플러스. 3, 4분면은 탄젠트. 4, 4분면은 코사인만 양수. 얼싸안코로 외우면 저 친구들의 부호를 쉽게 외울 수 있다. 동경의 위치가 1, 3분면이야? 그럼 다 양수겠네. 3, 4분면이야? 탄젠트만 양수겠네. 4, 3분면이야? 코사인만 양수겠네. 그거 어떻게 한다고요? 얼싸안코로 외운다. 연결되는 거야 지금 다. 그래서 내가 뭐로 나타내는 거예요? 좌표로 설명하는 거야. 그렇죠? 좌표로 설명해야 이런 것들이 스무스하게 이해가 되니까. 내가 만든 거 아니야 이거? 얼싸안코. 이거 되게 유명한 애예요. 얼싸안코. 그래. 유명한 거라니까. 이건 내가 이미 했죠. 1번은 1번은 했어요. 2번부터 좀 볼게요. 이쁘게 그리려고 노력하기 좀 보이나? 이거 반지름 얼마예요? 17 반지름이 17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R 코사인 세타가 너고요. 너가 R 사인 세타인 거지? 맞아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얘가 17인 거니까요. 17분의 15가 될 테고 사인 세타는 17분의 마팔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x제곱분의 y제곱가 뭐가 되는 거예요? 탄젠트겠죠. 왜요? 기울기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다음. 자, 여기서 어떻게 풀어내면 좌표가 나와야 돼. 좌표가 나와야 돼. 좌표가. 이거 반지름 길이 얼마예요? 1이지. 그러면은 이 직각삼각 만들어 볼게요. 그럼 여기 뭐예요? 3분의 파이는 우리가 아는 각도로 바꾸면 뭐예요? 60도. 그럼 이게 2대1 때도 3이니까 너가 2분의 1, 너가 2분의 3이잖아. 그럼 P 좌표가 어떻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3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좌표를 먼저 찍는 거야. 괜찮지? 그 다음에 너가 뭐였던 거야? 너가 코사인 중심각. 너가 사인 중심각. 탄젠트는요? 기울기니까 마이너스 너분의 너니까 루트 3. 탄젠트 3분의 2파이는 뭐예요? 너분의 너 x좌표분의 y좌표 마이너스 루트 3.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순서를 어떻게 준 거예요? 점 P의 좌표부터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순으로 가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주 좌표는 어떻게 구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비의 성질을 이용하는. 그래서 삼각비를 미리 배운 거예요. 찍으려면 그걸 외워야 되니까. 특수각비가 이제 헷갈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45도, 30도, 60도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럼 그거 넘어가는 친구들은 어떻게 구하죠?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표가 있어요. 로그표 있었죠? 사용 로그표처럼 그 각도에 따라서 0도부터 90도까지 이미 다 세팅을 해놨어요. 넘어갈까요? 요거는 밑에 질문 요거 한번 해볼까? 자 400도입니다. 일반각이죠? 동형의 위치라고 표현하라. 각이라고 했지. 그럼 이건 일반각이야. 일반각 몇 도? 400도죠? 그럼 몇 바퀴 돌고? 한 바퀴를 돌고 몇 도가 와요? 40도가 와요. 한 바퀴를 돌고 40도만큼 와 있는 각인 거죠. 이만큼이 지금 400도인 거죠. 그럼 이 동경의 위치가 몇 삼면이에요? 1삼면이죠. 그러면 얼이죠. 얼. 그러면은 뿔뿔뿔 코사인 사인 탄젠트가 뿔뿔뿔이 나와. 있으면 되겠고 마이너스 760도잖아. 거꾸로 도는 거네. 거꾸로 몇 바퀴 돌고 거꾸로 두 바퀴를 돌고 40도를 더 가요. 맞아요? 마이너스 40도만큼 내려온 거니까 여기 이게 있죠. 몇 삼면이에요? 4삼면이죠. 그러면은 코사인은 플러스 사인 마이너스 탄젠트 마이너스가 되겠죠. 괜찮네? 이해하고 있어? 그럼 뭐만 잡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몇 삼면이냐고 보면 되는 거야. 얘들아 360도는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뭐야? 2파이 맞아요?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6분의 12파이 빼기 6분의 몇 파이야? 5파이인가요? 맞아요? 그럼 거꾸로 몇 바퀴 돌고 두 바퀴를 돌고 한 바퀴 돌았지 마이너스 2파이니까 거꾸로 한 바퀴를 돌고요 그 다음에 얼마큼 더 간 거야? 저 몇 도로 했어? 아까 6분의 5파이 아까 외우랬는데 150 그러면은 90도 넘어가서 여기서 멈춘 거죠 이해돼요? 몇 삼면이야? 그러면 누구만 양수? 탄젠트만 양수 한 번 더? 이해하나요? 마음에 들어? 주성이 괜찮아? 이해했어요? 그리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얘는 이제 2파이 더하기 얼마예요? 2파이 더하기 10분의 9파이지 이거 외운 각이 아니네 하지만 할 수 있지 얘들아 1파이가 몇 도야? 180도잖아 그럼 얘는 180도보다 커잖아 살짝 작아 맞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한 바퀴를 돌고요 양의각으로 돈 다음에 180도보다 조금 덜 간 거예요 맞아요? 여기 간 거예요 360도를 돈 다음에 얘가 얼마큼인 거예요? 얘가 10분의 9파이만큼 간 거지 그러면은 몇 사분면인 거예요? 2사분면이면 누구만 양수? 사인만 양수 차근차근히 배우는 거야. 차근차근히 하나씩 하나씩. 알겠죠? 자, 같이 보자. 당연히 뭘 해야겠어요? 통분을 해야겠죠. 그럼 얘가 1 더하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도 통분이 될 거고 얘는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1 더하기 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1 더하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2사인 세타 더하기 1이 될 겁니다. 그죠? 이게 얼마죠? 얼마예요? 1이니까 더하면 1 더하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에 2 더하기 2 사인 세타가 될 거예요. 그죠? 맞나요? 그럼 뭐로 묶어? 2로 묶어.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약분도 사라지겠죠? 5만 남는다. 코사인 세타분의 2만 남는다. 다시 정리하시면 된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는 거를 삼각함수 정리라고 하는데 이거는 삼각함수 간의 관계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코사인 사인 탄젠트인 거. 그 다음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인 거. 이걸 이용하는 거라서 나중에 미적분 2를 가게 되면 관계가 몇 개 더 나와요. 그럼 그 정리가 더 복잡해지겠죠. 근데 일단 지금은 이 정도 수준에서만 나옵니다. 싫어하는 파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만 더 알려줄까? 아니야. 아니야. 하면 안 돼. 넘어가죠. 요건 할 수 있지? 충분히. 자, 아니다. 이거 중요한 걸 하나만 할게. 여기는 부호 결정이 좀 힘들 거예요. 몇 쌈면이니 이거? 몇 쌈면이야? 얘가 이거 외우면 좋아. 잘 들어. 0도, 90도, 몇 도? 180도, 너가 몇 도? 270도예요. 360도고. 근데 이거를 라디안으로 바꾸면 2파이 0 2분의 파이 파이 너는 뭐예요? 2분의 3파이. 그래서 이거 보자마자 270도 뭐에 떠올라야 돼? 여기에 여기. 그죠? 그럼 얘를 지나쳐간 거죠. 얘를 지나쳤고 아직 어디 못 갔어. 360도 못 갔어요. 몇 쌍면이에요? 이거? 4쌍면이라는 뜻이에요. 맞나요? 이해했어? 자, 그렇다면 거긴 누구만 양수니? 코사인만 양수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도 돼. 잘 봐. 저거 빠르게 이해시켜 줄게.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이죠. 직간접이지 않으면 이렇게 해도 돼. 그럼 5코사인 세타가 3이었다는 얘기지? 네. 맞아요? 그러면 반지름 몇 자리? 5자리. 이게 앞에 있는 반지름이잖아. R 코사인 세타. 맞아요? R 코사인 세타인데 잘 들어. 잘 봐. X좌표가 얼마라고요? 됐어요? 그 중에 몇 쌍이야? 이 상태야 지금. 괜찮아요? X는 3이야. 반지름 몇 자리라고 이거? 5자리예요. 그럼 얘가 3이지. 이 길이가 3이잖아? 이 길이는 얼마겠어? 4겠지. 그 이 점의 좌표는 뭐예요? 3,4였을 거야. 그죠? 맞나요? 그렇다면 너가 자연스럽게 뭐야? 5 사인 세타였겠지. 사인 세타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5분의 4. 그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 짜란.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어. 그것도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이 X는 3. 3더 높이는데. 저 글 그려놔. 저렇게 바라보는 거 스킬이야. 자, 주기함수까지 떠들지는 않겠습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늘의 목적은 사인 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 코사인 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 탄젠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 하고 종류. 알겠죠? 한번 보는 거예요. 주기함수라는 게 나와요. 주기함수는 뭐냐면 특정 구간이 반복되는 그래프를 주기함수 그래프라고 해요. 뭐라고요? 특정 구간이 반복되는 거야. 근데 그럴 수밖에 없겠지. 왜요?
돌잖아. 리셋, 리셋, 리셋. 그죠? 그럼 얼만큼마다 리셋 되겠니? 360도를 우리가 라디안으로 바꾸면 2파이만큼 리셋이 되겠죠. 이해돼요? 근데 탄젠트는 좀 짧아요, 주기가. 왜냐면 탄젠트는요, 잘 봐. 여기 있을 때 정의가 안 되죠. 그러니까 y축이 되면은 정의가 안 돼요. 왜? 밑변이 0이고 높이가 있어. 그럼 분모가 0 되잖아. 분모가 0 되면 존재를 못하니까. 그럼 언제마다 없어요? 이렇게 할 때마다 없어. 그럼 언제마다 없는 거야?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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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고. 맞아요? 얼마큼씩마다? 파이만큼마다. 그래프가 끊겨요. 끊겨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만큼마다 없는 거야. 그런 성질들이 나타날 건데, 자 그러면 사인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내가 약간 합성함수 느낌으로 그려야 한다라고 했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꺼지면 말해줘요. 된. 네. 그냥 닫기 눌러요. 냅둬도 돼요. 꺼지면 심각한 거예요. 안 꺼지면 괜찮아요. 자, 동경의 좌표에 x좌표는 코사인 x죠. y좌표가 사인인가요? 우린 얘만 따라갈 거야. 이해했어요? 쟤만 따라갈 거야. 음수로도 있겠지만 양수로 먼저 쭉 갈게요. 자, 가자. 여기 지금 x축이 뭐냐면 각도예요. 각인데 단위가 뭐예요? 라디안. 그럼 0이잖아요? 0이라는 얘기는 x가 0이었다는 얘기는 동경의 위치가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0이 있다는 얘기야. 맞아요? 그럼 이때 좌표가 0,1, 1,0이지. 그럼 y좌표가 얼마예요? 0이야? 그래서 x가 0일 때 사인 그래프는 0,0을 지나요. 얘가 누구라고요? 너가 사인 0이야. 이해했나요? 그러면 이 친구가 점점 커져서 예를 들면 요렇게 30도인데 우리가 라디안으로 바꾸면 이게 얼마야? 6분의 파이지. 맞나요? 6분의 파이가 되면 우리가 얼마가 된다고 배웠나요? 사인 여기 코사인 30도 얼마야? 2분의 루트 3. 그렇습니다. 2분의 1인가요? 얘가 지금 사인 6분의 파인 거죠? 네. 그러면 얘가 여기가 뭐 하나 둘 셋, 여기가 파이라고 해보면요 여기가 3분의 파이예요. 그럼 여기 절반 6분의 파이였겠지. 이때 얼마라고요? 얼마라고? 사인 2분의 1이에요. 여기에요. 2분의 1. 괜찮아요? 그럼 각도가 더 올라갈 수 있죠.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45도가 될 수 있지. 45도는 뭐야? 라디안으로 바꾸면 4분의 파이였겠고. 괜찮아요? 그럼 4분의 파이가 얼마예요? 2분의 루트이지. 자, 다시 해볼게. 얘가 0일 때 y표가 얼마라고요? 0이지. 여기 찍혔지. 그 다음에 얘가 30도만큼 올라왔지. 네. 그럼 y값이 얼마라고? 2분의 그래서 이렇게 2분의 1이 y값이 그대로 찍히는 거야. 0일 땐 0 그대로 찍히는 거고. 이해돼요? 그럼 각도가 올라가 45도가 됐지. 그럼 45도는 2분의 루트 2가 찍히겠죠. 이해했음? 2분의 루트 2가 찍힐 거예요. 4분의 파이 2분의 루트. 그럼 얘가 더 올라가서 몇 도가 될 수 있어? 60도가 되겠죠. 3분의 파이가 됐을 거야. 3분의 파이가 되면 몇이에요? 2분의 루트 3. 맞아요? 2분의 루트 3이면 어디예요? 쭉 와서 여기에 2분의 루트 3이 찍히겠지. 괜찮아요? 더 많이.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더 올라가서 90도가 됐어요. 그럼 얼마예요? 1. 1이 되는 거야. 이해했음?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찍혀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찍혔겠네. 됐어요? 2분의 8일 때가 얼마라고요? 1인 거야. 그럼 이제부터는 y값이 늘어나 줄어들어? 줄어들겠죠.
방금 올라간 방식으로 그대로 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대로 내려가요. 이해했나요? 네. 그래서 180도일 때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지. 그 다음부터는 각도가 돌면 어떻게 돼? 내려가지. 양수야, 양수야. 연수요. 근데 같은 증가한 방식으로 그대로 가면서 내려가지. 그래서 얘가 이 친구를 똑같은 걸 답습하면서 들어가는 거야. 내려오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요. 여기까지 왔어. 270도까지 왔어. 여기가 어디겠어요? 270도니까 뭐야? 2분의 3파이였을 거야. 그 2분 3파이에서 각도가 더 돌아요. 맞아? 네. 그러면은 똑같은 방식으로 어디까지 올라와요? 각도 360도인데 y가 얼마? 0까지 올라오는 거야. 똑같은 방식으로 올라오는 거죠. 그럼 이게 돌 때마다 다시 원래대로 뭐해? 다시 그려지겠지.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계속 반복돼요. 그럼 이 친구는 똑같은 게 얼마큼씩만 돌아오는 거야? 2파이만큼씩 돌아오는데 이걸 우리 뭐라고 불러요? 주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반복되겠죠, 이렇게. 쓱. 그러면 이 친구의 y값이 절대로 어디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1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어디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마이너스 1 밑으로 내려갈 수도 없어요. 그럼 치역의 범위가 어떻게 돼?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걸린다. 이해했나요? 이게 사인 그래프. 마음에 드시오? 자, 그러면은 같은 방식으로 돌긴 돌 건데 코사인은 누구 따라가는데? x좌표를 따라가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어렵겠죠? y좌표는 바로 직관적으로 점을 잃어버리면 되는데 코사인은 x로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큰 점을 찍어놓고 그려볼게요. 지워도 돼요? 사인은? 한번 쟤를 거쳐와야 돼서 좀 어려운 거야. 이번엔 코사인으로 가자. 이번엔 점만 툭툭툭툭 찍고 그려볼게요. 자, 0이야. x가 0이에요. 각도가 0인 거지. 공경이 0인 거지. 위치가. 그러면은 각도가 0이에요. 그러면은 요 점의 x좌표가 얼마야? 얘가 코사인 0이에요. 그럼 얘는 0, 어디 지나요? 1 지나요. 이해했어요? 그런데 중간중간 가지 말고 각도를 90도 넘겼어. 그럼 2분의 파이겠죠? 네. 그럼 이 순간의 좌표는 0,1인가요? 얘가 누구예요? 코사인 2분의 파이야? 네. 그럼 2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2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어디라는 얘기예요? 코사인 값은 0이에요. 그 다음에 각도가 돌아서 파이가 왔어. 맞아요? 그럼 요 순간 동경이 여기 있는 거지. 그럼 만나는 게 여기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0이니까 너가 누구예요? 코사인 180. 동경이 여기 색깔 똑같은 거 힘들어? 동경이 여기 있는 거야. 얘가 돌아서 여기 왔어요. 이해했어요? 그럼 만나는 점의 x좌표가 코사인이잖아. 그지? 근데 각도가 얼마예요? 180도인 거니까. 이해돼요? 그럼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인 거 맞아? 그럼 파이일 때가 마이너스인 거죠. 맞아? 그럼 얘가 다시 돌아서 2분의 3파이로 왔어? 그러면 다시 x좌표가 얼마예요? 0. x좌표만 있는 거니까. 맞아요? 네. 맞아. 2분의 3파이, 0이겠죠? 그럼 얘가 다시 2파이로 왔어. 그럼 y, x가 얼마? 1. 요렇게 지나가는 게 코사인 그래프인데 얘가 커질 때 x가 점점 줄잖아요. 0으로 갈 때. 그럼 이 줄어드는 방식이 아까 사인 그래프 그릴 때랑 어떨 것 같아? 똑같은 방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래서 얘가 요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코사인 그래프인데 재밌는 건 사인과 코사인이 있잖아요. 평행 이동하면 겹쳐져요. 이해했음? 네.
자, 그럼 이 친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반복되겠죠. 얼만큼만? 또 얼만큼만? 2파이만 반복되겠죠. 이게 코사인 그래프. 치역은 당연히 또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정의역은 실수 전체. 음수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여기는 어떻게 돌리면 돼요? 거꾸로 돌리면 거꾸로 돌려야 되겠죠? 실제로 돌려보면 알아요. 점점 줄어서 어디까지 와? 0까지 와. 똑같이 그리는 거 보이죠? 코사인 알았어? 마지막 탄젠트. 이거 나중에 다시 그려줄 거야. 이거 걱정하지 마. 그래도 다시 할 거야. 호도법이랑 일반각이야. 좀 간단하게 한다더라도 여기는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탄젠트는요. 기준을 0에서 시작하지 않을게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시작을 하고 2분의 파이까지만 보겠습니다. 일단 그럼 어디서 시작하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해돼요? 얘들아 봐봐. 여기서 0도에서 뒤로 가면 갈수록 기울기가 어떻게 되더라? 점점 작아지는 거 보여요? 네. 작아지다 못해 작아지다 못해 작아지다 못해 작아지다 못해 작아지다 못해 겁나 작아지겠죠? 맞아요? 그럼 붙을 때마다 기울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요. 밑에는 짧아지는데 높이는 커지잖아. 여기가 예를 들면 여기로 와봐. 이 기울기가 예를 들면 마이너스 뭐 5였다 해봐요. 살짝만 높아져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20 가게 돼. 살짝만 더 가파라져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100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가까이 붙을수록 기하급수적으로 기울기가 절대값이 커져. 근데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선을 기점으로 점점 아래로 내려가요. 쫙 내려가는데 문제가 있지. 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인 순간에 탄젠트가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존재할 수가 없어. 잠깐만, 뭐 되는 거야? 점근선이 생겨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점점 기울기가 증가하겠죠. 위로 올라가면 이거는 맞아요? 기울기 점점 증가해. 우리 알고 있잖아. 30도 얼마? 탄젠트 30도 3분의 루트 3 맞아요? 루트 3분의 1 맞죠? 그 다음에 45도 얼마? 1. 그 다음에 60도 루트 3이 되는 거잖아. 점점 커지는 거 느껴지죠? 얘가 점점 커진다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2분의 파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각도가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 붙어 쭉 올라가는 거야. 근데 중근선이면 위아래로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쭉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각도가 y축에 붙을수록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수가 다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엄청 커지다가 90도가 되는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탄젠트가 존재 순간. 이해했음? 그럼 얘가 지금 얘를 또 넘어가잖아. 그럼 기울기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여서 아래에서부터 다시 올라와요. 그럼 다시 어떻게 해? 올라가. 그리고 다시 올라와. 내려. 다시 오.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주기가 얼마큼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니까. 파이만큼이 주기가 됩니다. 이해돼요? 예전에 저 그렸던 그래프가 이래서 만들어졌던 그래프예요. 그럼 우리가 뭐만 알고 있으면 돼? 단위원하고 동경이 만나는 점의 x좌표가 코사인이고 y좌표가 사인이고 기울기가 탄젠티아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반지름이 R자리는 현재는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반지름이 1자리인 걸로 그래프를 다 그리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 사인 코사인의 정의는 단위원에서 일어나는 거다. 알겠죠? 그래프를 이걸로 그리고 있는데요.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고 탄젠트는 뭐가 제일 중요하겠니? 그래프 상에서 점근선 옮길 때도 못 옮겨요.
점근선하고 0,05이겠죠. 이해했나요? 그러면 이해하시면 되고 사인 코사인 뭐만 옮기면 돼요? 치역만 옮기면 돼요. 그리고 어디 0,0만 옮기면 돼요. 그러면 시작점하고 치역만 옮겨지면은 휙 그려지죠. 여기까지. 시간 기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대수를 다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사실 선생님은 1단원만 잘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방정식, 부등식을 풀 수 있는 정도만 돼도 굉장히 성공적인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만 되고 있어도. 근데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호도법이나 일반각에 대한 컨셉까지 이해를 했다. 그럼 나는 이번 특강은 고생 한번 하면서 했다. 자, 그래픽까지는 바라지 않는다는 얘기죠. 느낌이 오잖아요. 다시 해야 되겠다는. 다음에 왔을 때는 우리가 상학함수부터 다시 이어가고요. 그 지수로그 함수하고 상학함수하고 수열은 각기가 다 별개의 파트여가지고 이 상학함수부터 시작을 하고 수열을 하고 다시 지수로그 돌아가도 괜찮아요. 앞에 게 잘 기억이 안 나더라도. 근데 잘 기억이 날 수 있게끔 복습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죠? 다음 시간에 만났을 때 어느 정도 기억만